여러분이 3학년 때 제작할 작품에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이론이다 보니까. 최대한 천천히, 나도 이제 천천히 곱씹으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의 원형을 다룬다고 했죠. 이야기의 원형, 스토리의 원형인데, 그 스토리의 원형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캐릭터하고 사건들, 이것들이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면 본질, 가장 원초적인 거, 그거를 말해. 그래서 모든 이야기엔 그런 게 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학자들은 일련의 세상에 이런 일들을 관찰하다가 그 원인이 왜 생길까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양, 서양, 시대를 초월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대가 한참 떨어져 있는, 혹은 공간이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거기에 뭐 로마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 사는 공간도 다르고 이제 거리도 먼데 왜 로마에서 하는 얘기하고 조선 사람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하고 왜 비슷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영웅들, 이걸 여기서는 영웅이라고 지칭하는데 주인공이라고 해석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말한 대로 공간과 시대를 초월한 영웅들은 왜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야기의 원형이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서양에서는 신데렐라가 있고, 한국에는 콩쥐팥쥐가 있고, 중국에는 또 누가 있고, 일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 뭔가 비슷한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신데렐라 뭐예요? 부모님의 그 구박을 받지만 끝내 뭐 왕자님을 만나서 성공한다. 그 애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걔를 도와주는 요정이 나오죠. 그죠? 자, 콩쥐팥쥐도 뭐예요? 콩쥐, 팥쥐 계모, 팥쥐 엄마에게 구박을 받아. 착한 소녀 팥쥐죠. 착한 소녀 콩쥐지. 콩쥐를 도와주는 두꺼비, 쥐, 소, 요정, 선녀, 이런 게 나와. 똑같지, 그지? 그러고 얘는 끝에 사또랑 결혼해서 잘 살아. 혹은 뭐 심청이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발생하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간달프나 산신령은 왜 비슷하게 생겼는가? 그리고 얘네들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계모들. 이게 다 제우스와 우리나라의 옥황상제. 왜 다른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전과 현대극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와 인물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를 이 사람이 다양한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추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론적 정의를 내린 거고, 그 이론이 타당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드니까 그걸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수학같이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많은 스토리 학자들이 이 사람의 그 개론을 받아들여서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러는 걸까라고 했더니 이것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꾸는 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강렬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보편타당한 정의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형은 사람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같은 신화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사람의 정신은 유사하고, 그 유사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 공통 부분 차지하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신화로 존재하고 이야기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사람은 공감의 요소를 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 내 주변의 사람 이야기를 많이 차용한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캐릭터로 많이 차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의 저변에는 바로 이러한 이론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봤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많은 사람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의 이유는 이야기의 원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을 상징화해서 풀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요 보글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원형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작가라고 할게요. 작가는 자신의 인격, 우리의 인격,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 중에서 공통 부분들이 있어. 그게 원형이죠. 그런 것들을 타자와, 그러니까 나의 모습 중에 나의 암울한 모습, 아니면 나의 밝은 모습, 나의 좀 이렇게 숨겨지고 싶은 아주 악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들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다 사람화, 인격화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작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원형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헐리우드에서요, 시나리오를 컨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나리오를 누가 써와, 예를 들어 뭐 나영이가 써와 시나리오를 그러면은 내가 읽어보고 여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소통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별해서 컨펌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아무리 환상적이거나,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야. 반지의 제왕. 예를 들어 내가 딱 신호를 받았는데 반지의 제왕이야. 이거 현실에 없잖아, 그지? 아무리 사건적인 이야기가 현실에 없고 제3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형을 따져보면 보편타당하고 매우 감정적인,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스위트 홈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괴물이 돼가지고 서로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을 다루고 있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보편타당한 욕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살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내 아이가 보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 라든지, 이런 식의 이 욕망을 대변화하는 그 캐릭터들의 원형들은 아주 보편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기발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짤 때도 이러한 것들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야기가 막 신선해야 돼. 아니면 이야기를 짜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매몰되냐면 설정을 짜는데 굉장히 매몰돼요. 정작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해야 될 감정적인 원형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설정에 매몰되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테마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테마가 뭔지 까먹는 거지. 나의 테마, 내 이야기의 테마는 뭐냐, 이거가 이제 없어져. 그 설정을 짜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원형을 여러분이 잘 설정하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의 무릎, 이걸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던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테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무릎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바로 그 첫 동기가 바로 보편적인 무릎이 될 확률이 높아요. 보편적인 무릎은 이 사람은 이제 몇 가지로 여기 정리를 해줬는데,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냥 예시로 몇 개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물음을 한 번쯤은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난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의 물음을 가진 작품은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혹은 나의 출생을 알아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이쪽은 무릎으로 인한 이야기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 사람은 죽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혹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사후세계를 다루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은 죽고 나서의 세상이 또 있고 그 욕망이겠지. 죽기 싫다는 욕망의 또 다른 발현 같아. 죽어도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죽기 싫어에 대한 어떤 그 물음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본적으로 깔리는 보편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인간이란 과연 뭐고 감정이란 과연 뭔가에 대한 궁금증을 내가 갖고 있다면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는 이제 이거를 사건화하면 혹은 인물화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뭐 사이코패스를 다룬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이란 과연 뭔가라고 하면 인간적인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인간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스위트홈에는 이야기의 테마를 영화 처음에 얘기해 줍니다. 딱 1화 시작하면 이게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나의 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냐면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게 힘든 세상에서 기어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나레이션으로 처음에 얘기를 해줘요. 이게 보편적인 물음이에요. 여기서의 보편적인 물음은 사람이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들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만나면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상상력을 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주인공의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타심이에요.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타심. 어떤 주인공은 모성애. 어떤 주인공은 성공.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의 테마는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이게 욕망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게 처음과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요. 어떻게 그 테마를 쫓기 위해서 사건을 구성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 웹툰은 그게 더 잘. 나의 이야기의 테마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보편적인 이유가 뭔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